네, 연일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은 이틀 사이에만 200mm 넘는 물폭탄이 떨어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여기에 7호 태풍 뿌라비룬까지 북상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자세한 장마와 태풍 전망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장마가 시작이 됐고 태풍 소식도 있는데 비 피해가 일단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오는 겁니까? 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연일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어제보다는 좀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고 또 정체됐었던 이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이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강원과 경기 서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과 충청, 호남 지역에 내려졌던 이 호우특보는 이 오전 6시를 기해서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예. 특히 호남과 충청 지역은 어제부터 이 큰 비 피해가 발생을 한 지역인데 좀 지금은 큰 고비를 넘겼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좀 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는 여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북 군산에는 264mm, 전남 보성 231mm, 서울도 100mm에 가까운 누적 강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부터는 북상하는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내일까지 전국에는 8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네. 특히 태풍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200mm의 물폭탄이 다시 한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와 강풍 피해 없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네, 장마비도 비지만 태풍이 더 걱정인데요. 현재까지 예상되고 있는 태풍의 진로는 좀 어떻습니까? 네, 태풍 뿌라비룬은 현재 오키나와 서쪽 약 한 100km 부근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뿌라비룬은 이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비의 신을 의미합니다. 네. 예. 이름답게 현재 강한 비구름을 이끌고 한반도 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로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해졌고 최대 풍속은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이 태풍 뿌라비룬은 서해상으로 좀 북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예. 어제 예상 경로가 동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예상 경로대로라면 이 제주도 동쪽을 지나서 남해안에 상륙할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밤 사이에 예보가 조금 더 바뀌어서 지금은 제주도 동쪽을 지나서 부산 앞바다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가장 유력한 진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태풍이 예상보다 좀 경로가 바뀌게 된 것은 태풍이 예상보다 훨씬 더 더디게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풍이 한반도에 근접할 때쯤에 되면 상층의 강풍대를 만나서 태풍이 동쪽으로 좀 전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태풍 현재까지 예보대로라면 제주도 동쪽을 지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미국 태풍경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상청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대한해협을 지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풍 진로는 조금 더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정보를 좀 수시로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풍이 약간은 조금 오른쪽으로 예상 경로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이 고비가 되는 시점 여러 가지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해서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태풍의 진로가 변하고 이 북상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예.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또 이 시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태풍의 길목이라고 볼 수 있는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하겠고 예. 오늘 밤부터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도의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내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부터는 이 경남과 전남 지역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좀 태풍이 남부 지방과 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즉 위험 반원에 이 영남 지방과 동해안 그리고 이 전남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태풍 등 이 저기압은 이 시계의 반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북상을 하는데 예. 이 오른쪽 반경에서는 이 태풍이 가지고 있는 자체 강풍뿐만 아니라 이 태풍이 북상하는 속도까지 더해지면서 더 강하게 바람이 불게 됩니다. 반면에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이 북상하는 속도가 강풍을 상쇄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바람이 덜 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위치하는 영남과 이 동해안 지역은 무엇보다도 좀 강풍에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 앞서 전해드렸듯이 2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떨어질 수 있고 이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이 초속 30m가 되는 강풍은 이 가로수를 그대로 뽑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무엇보다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이번 태풍 뿌라비룬과 진로가 유사했던 과거의 태풍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대비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진로가 유사했던 태풍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뭐 태풍이라는 현상 자체가 워낙에 강력한 현상이기 때문에 뭐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태풍이 북상할 때 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 과거에 비슷한 진로를 보였던 태풍들을 좀 참고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먼저 이번 태풍 뿌라비룬과 가장 비슷한 진로를 보였던 것이 2006년에 북상한 태풍 차바입니다. 이 당시 차바가 경남 해안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경로를 보이면서 이번 예상 경로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2003년 매미나 뭐 2007년 이 나리와 비슷한 경로를 보였었는데 밤사이 예보가 소폭 수정이 되면서 지금은 2016년에 북상한 태풍 차바와 상당히 비슷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내륙에 상륙하지 않고 해상으로 빠져나가서 뭐 별다른 피해가 없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태풍이 해상을 지나면서 수증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으면서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2016년에 북상한 태풍 차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차바가 북상했을 때 남해안 지역으로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해상에서는 해일이 일듯이 파도가 밀려와서 저지대에서는 침수가 발생을 했었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이 강이 범람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6명이 사망을 했었고 2천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차바 사례를 좀 거울 삼아서 이번 태풍 뿌라비룬도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내륙뿐만이 아니라 해상으로 갔을 때 위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태풍 대비 요령 시청자분들께 좀 전해주시죠. 네, 태풍은 말 그대로 아주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강풍에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매번 태풍이 북상할 때마다 가정에서는 이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이 신문지를 붙이곤 하는데 사실 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방법은 뭐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창틀과 창문 사이를 테이프로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적이고 뭐 잠금 장치를 충분히 해서 이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태풍이 뭐 상당한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폭우에도 대비를 좀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이 축대가 붕괴될 위험이 없는지 또 담장에 균열이 없는지 또 뭐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비상 연락처를 좀 잘 숙지를 해놓고 뭐 튜브 같은 것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길에서 폭우로 물이 차오를 경우에는 절대로 이 신호등이나 고압전선 근처에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하천이나 계곡 같은 경우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섣불리 건너려 하지 않고 최대한 몸을 안전한 곳으로 피한 다음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날씨 정보도 계속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김지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